다 큰 자녀를 둔 부모 10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취업, 결혼한 자녀를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하고 결혼을 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이른바 캥거루족, 부메랑족의 증가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10명 중 4명꼴로 이렇게 나타났군요. 네, 뭐 관련한 조사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 25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5세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 좀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20세, 21세하고 확연히 다른데 만 25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39% 응답자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히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다양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예. 가장 컸던 게 금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평균 액수가 월 평균 73만 7천 원. 그러니까 무려 25세 이상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7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응답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평균을 좀 가장 많이 응답한 사람은 이제 월 50만 원 이하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5명의 부모들은 보통 월 50만 원 이하를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평균으로는 73만 원이 나왔고 이번 통계 설문조사를 보면은 월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부모도 응답자가 거의 한 19%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렇다면은 이것은 부모들이 상당히 자식에게 있어서 뭔가를 많이 이제 배려해주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캥거루족, 부메랑족이 많아지고 있는 원인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부모들의 어떤 과잉보호 탓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청년 취업률 뭐 크지 않습니까? 뭐 11%, 12% 육박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워낙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들이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이제 이번에 이 설문조사 자료를 좀 보면은 예. 약간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즉 이제 아까 말한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제적 지원 외에도 뭘 도와주느냐 했을 때 뭐 밥을 해준다라든가 뭐 빨래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응답도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꼭 이게 이제 취업이 안 돼서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 대목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응답자 중에서는 이런 응답이 있어요. 기혼자의 13%.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같이 한다는 게 13%나 됐고 네.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취업한 자녀를 뒀다는 것도 60%거든요. 그러니까 25세 이상 자녀가 같이 사는데 그중에서 취업한 친구들은 6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같이 데리고 산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청년 실업률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한국 사회 부모들이 이제 과잉 보호다. 그래도 네네. 아직도 품에 있는 자식이다. 원래 한 명 요즘에 핵가족 사회 아닙니까? 네. 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또 조사 결과 분석된 거 보니까요. 저학력 부모일수록 자녀 부양 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예상을 깼었는데 네.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고학력 부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자식을 끼고 사는 경우가 네네. 많고 저학력 부모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독립해라. 이게 어떤 통상적인 뭐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좀 보면은 오히려 고학력일수록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고요. 저학력 부모일수록 계속 이제 끼고 사는 비율이 높았다. 그게 무려 2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응답을 보면 이렇게 좀 네. 가정할 수가 있겠죠. 고학력 부모는 자식도 뭐 더 많은 뭐 스펙도 쌓아주고 뭐 학력도 갖춰줄 수 있으니까 취업을 통해서 독립이 쉽고 저학력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의 축적도 어려우니까 네. 뭐 자식에게 뭐 교육이라든가 뭐 스펙 쌓는 이런 기회도 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진출이 어려워서 이제 더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년이 돼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또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이렇다 보니 75세 이상 노년의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 네. 아닙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이제 OECD의 이제 75세 이상 고용률을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1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명 중 2분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65세까지로 보면은 거의 10명 중 4분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이상 이 고용률이 2%입니다. 그러니까 네. 100명 중 2명인 거고요. 우리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100명 중 거의 한 40명이
네.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를 65세 이상 됐는데도 고용 일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사회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그만큼 지금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들은 어떤 점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은퇴 자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달 75만 원씩, 70만 원씩 또 자식한테 들어가게 된다면 이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 밖에도 응답들 보면은 역시 자녀 간의 갈등, 한 집안에 살게 되니까요. 25세 이상 자녀가 그런 부분도 역시 강구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명 중 1명이 늙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이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있고 싶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요. 이게 한 최근 3, 4년에 굉장히 바뀌었던 응답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3명 중에 한 분은 자기의 자식한테 맡기고 싶지 않고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16.9%는 부부끼리 살고 싶다. 어떻게라도 만약 하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을 했어요. 이렇게 네. 많이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였었거든요. 네네. 예. 아마도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고령화 문제가 월등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님들 스스로도 이제는 80세, 90세를 살아야 되는데 59세에 은퇴를 하게, 60세에 은퇴를 하고도 무려 이제 30년 이상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식 봉양 문제까지 같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커지니까 이제는 어르신들의 마인드, 생각 자체도 자식들은 이제 자식들이 좀 해줬으면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당장 90세, 100세까지 살면 은퇴 후에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본인 생활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트렌드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핵가족과 소가족화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세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족이 붕괴됐기 때문에 예. 이미 자식들 스스로가 부모를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모님들도 이제는 우리가 서야 되겠다, 스스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통계가 최근에 주택연금 아닙니까? 네.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말 5배, 6배씩 늘었습니다. 이게 네. 불과 5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었거든요. 이 집은 무조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집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네. 그런 것도 달라진 점을 분명히 읽어낼 수가 그렇군요. 있죠. 듣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이 노인 푸어, 실버 푸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월 269만 원인데 10명 중 4명이 100만 원도 채 마련을 못한다. 네. 어떤 조사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정 생활비가 그나마 병원도 가고 여행도 한 번 하고 가는 이제 그 비용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69만 원, 27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저 생계비를 따지려면은 그게 한 19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180만 원, 190만 원. 그래야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응답자들 10명 중 8명이 이제 은퇴 후에는 100만 원도 힘들 것이다. 아마 이 응답은 국민연금, 현재 우리나라 하고 있는 기업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친 그 가액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 시장으로 했을 때 평균으로 글쎄요,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80만 원, 9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의 실베 푸어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가 없다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연금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의 현실화 이런 부분을 직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들도요. 우리도 행복하지 않다. 청년 실업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청년 실업률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 이 부모님의 노후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럴 생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앞서 두 가지 원인 분석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5세 이상 자녀를 왜 10명 중 4가구가 같이 함께 사는가? 큰 틀 중에 하나는 역시 취업이 안 돼서겠죠.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3% 나왔는데 이건 공식적인 거고요. 만에 하나 지원 안 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파트타입 잠 이거 빼면은 거의 우리나라도 20%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청년 실업률을 먼저 잡는다면 네. 실은 이 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들 이 노인 분곤 실버 푸어를 해결하는 것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 해결하면은 실버 푸어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 투트랙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녀 부양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